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깨진 창문 하나가 동네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깨진 창문 이론을 가지고 한국 정치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. 이 위성정당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은 이 속담으로 해볼까요?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. 뭐 다들 아시는 뜻이죠. 작은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잖아요.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균열을 방치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? 이 속담이 주는 경고가요. 정말 놀랍게도 아주 유명한 범죄학 이론의 핵심이랑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. 네, 그게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동네에 깨진 창문 하나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고치고 그냥 내버려둬요.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여긴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신호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. 자, 여기 작동 방식을 한번 보세요. 시작은 정말 사소해요. 그냥 창문 하나 깨진 것뿐이거든요. 그런데 이걸 방치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커집니다. 이거 깨도 괜찮네? 이런 인식이 슬금슬금 퍼지면서 결국엔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이 도시 쇠퇴에 대한 이론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 정치, 그것도 아주 복잡한 선거제도랑 연결이 된다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. 한국 민주주의의 첫 번째 깨진 창문은 바로 2020년 선거법 개정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자,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1987년에 우리 손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었습니다. 바로 제6공화국 체제죠. 그런데 2020년 이 건물의 첫 번째 균열, 즉 깨진 창문이 생긴 겁니다. 그리고 2024년 이 건물은 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. 자, 2020년 선거법. 이게 의도는 참 좋았어요. 작은 정당들한테도 기회를 주자, 뭐 이런 거였죠. 이게 이상이었어요.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? 거대 정당들이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 하려고 만든 편법, 바로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법의 좋은 취지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깨진 창문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자료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깨진 창문은 바로 202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. 당시 거대 정당 중 하나가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는 사실성 껍데기만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거죠. 이게 바로 시스템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. 이 깨진 창문을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보세요. 2022년에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나왔어요.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법을 바꿀 힘도 있었고요. 근데 안 했어요. 그냥 방치한 거죠. 이 방치가 뭘 의미했을까요? 아, 이런 편법 앞으로도 괜찮구나 하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정치권 전체에 보낸 셈이 된 겁니다. 자, 그렇게 방치된 결과는 어땠을까요?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. 방치된 작은 균열은 결국 훨씬 더 큰 붕괴를 불러오게 됩니다. 한 번 깨진 창문은요, 정말 순식간에 번져나가더라고요. 2024년 선거가 되니까 이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. 그야말로 편법이 표준 전략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뼈아픈 비유로 설명합니다. 망가진 차 위에서 철없이 뛰어노는 아이들 같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1987년에 정말 어렵게 만든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저 의석 몇 개 더 따내기 위한 놀이터나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. 결국 이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,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, 희생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그 소중한 가치와 역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경고인 거죠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? 처음 속담으로 돌아가서 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가래를,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걸 동원해야 할 만큼 커져버렸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편법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원래는요,
유권자가 한 정당을 찍으면 지역구랑 비례대표 표가 같이 가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었어요. 공정한 대표성을 위한 거였죠. 근데 위성정당은 이걸 딱 쪼개버립니다.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지역구는 저희 A당 찍어주시고요. 비례대표 투표는 저희 위성정당인 B당 찍어주세요. 라고요. 결국 소수 정당 몫으로 배정된 의석까지 거대 정당이 다 가져가려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전략인 겁니다. 네, 결국 이야기는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속담으로 다시 돌아오네요. 호미로 가볍게 막을 수 있었던 작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한 대가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. 이제는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전체를 손봐야 할지도 모르는 가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. 이제는 정말 가래를 써야 할 때인가? 작은 균열 하나를 방치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. 한국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마주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?